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면서 올해처럼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살면서 올해처럼 많은 비가 오는 거 처음 봤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물난리를 겪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실제로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비하면 조족지열이라고 할까요? 중국은 정말로 실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고요. 2달 넘도록 비가 내리다 보니까 정말 중부 내륙 지역 그리고 양자강 중심으로 중부 이남 지역은 거의 도시가 초토화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진만 봐도 정말 웬만한 도시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 중국 비 난리, 물 난리 이걸 보면서 물론 뭐 산샤댐이 붕괴되네 안 되네 양자강이 넘치네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수해 복구 작업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해가 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사실 수해 복구도 하게 되고 또 수재민들이 과연 그 며칠만 버티게 되면 물들이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복구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중국은 현재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과 좀 이해가 안 가는 점, 또 실제로 제가 불가사의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지 또 이로 인한 식량난은 어떻게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역시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종심하고 횡심이 좀 작다 보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하루 이틀 늦어야 이틀 정도 물이 다 빠져서 동해나 서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하는데도 수월한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해가 일어나면 서로 국가에서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군인들이 가서 실제로 봉사 나가서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혜를 복구하는데 제가 많은 영상, 유튜브 영상이나 실제 중국 뉴스를 보면서도 실제로 수혜를 복구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온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은 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지내고 저런 수혜 복구를 어떻게 해서 일상생활을 돌아갈까? 그러한 부분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도 사진을 보셨고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많은 영상을 보셨겠지만 실로 중국은 나라가 크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가사의한 게 뭐냐면 현재 불가사의한 중국의 상황을 보면 수많은 이재민들은 과연 어디로 갔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지만 중국은 이재민만 6천만 명이 넘게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뭐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더 많을 텐데 최소한 한 1억 명에서 2억 명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요. 이 많은 이재민들이 과연 밥은 어떻게 해결하고 이 식량과 임시 숙박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또 이렇게 물이 많이 차가지고 마을이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됐으면 절대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과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많은 물난리 속에서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홍수 피해 복구에 대해서 이렇게 물에 잠겨 있다 보니까 물이 빠지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이틀이면 빠지게 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무리 빨리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3, 4일 걸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중국은 동해라고 하지만 그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많게는 뭐 열흘, 뭐 심지어 한 달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속에 수많은 뭐 박테리아서부터 세균 그리고 흙탕물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이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2달이 넘는 대홍수로 인해서 물이 썩게 되고 이로 인한 질병이나 또 실제로 상수도라든지 아니면 자연수 모든 게 다 흙탕물이 됐고 변질이 됐는데 이들의 식순환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영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뉴스라든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실제로 그런 게 없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재난지역을 선포를 해서, 또 뭐 옛날 같으면 수재의원금이라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면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중국은 중국의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에서도 이재민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게 하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뭐 슈퍼맨이라도 나타나서 그러한 부분을 착착 해결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언론이라든지 방송 이런 데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자체도 정말 불가사의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한국경제에서 오늘자인데요. 지금 올해 벌써 양자강 일대 5번째 홍수 발령이 지금, 그것도 스촨성 지역은 1급으로 지금 발령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봐도 도시가 지금 물바다가 됐죠. 과연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도시가 잠기며 모든 게 마비가 될 텐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먹고 자고 또 식순환을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오늘자 지금 중국 5년 내 식량 위기가 온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올 가을, 겨울, 그리고 제가 지모경이란 예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대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되고 질병도 발생한다, 그걸 올려놓은 자료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이로 인해서 내년 신축년에는 갑자기 인민들이 반밖에 남지 않는다. 그럼 반은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디로 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국가가 분열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반이 사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에포크 타임스인데 지금 남부 지역 홍수로 인해서 북부 지역은 또 가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라든지 또 메뚜기 떼, 또 돼지열병, 이 수많은 일이 한꺼번에 지금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 하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여러 가지 겹쳐서 불행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중국이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예언서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실제로 내년 지모경 같은 경우는 뭐 인구의 반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여기다 지금 코비드19까지의 또 다시 창궐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하지만 시진핑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10사람 하면 한 사람은 음식을 주문하지 말고 9명만 음식을 주문을 해서 여러 가지 식량난에 대비를 해서 줄여라, 아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중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까지 식량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은 뭐 식량 작업률이 굉장히 지금 풍부하고 걱정 없다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올해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로 닥칠 것입니다. 이 식량 위기가 바로 가을, 겨울, 내년 초까지 닥칠 건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곡물값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금 돼지고기 값도 100% 이상 뛰었고요. 계란도 뭐 30% 이상, 그리고 야채, 채소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의 야채를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이라든지 펀드 이런 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식량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앞으로 더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아니면 제가 언젠가 농가 밭을 사라는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식량난이 이제 닥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논이나 밭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도 최근 자료인데요. 지금 중국의 대홍수로 인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7월 2.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체 소비자 물가이기 때문에 곡물이나 채소값은 몇십 %씩 뛰었고요. 돼지고기는 100%를 넘게 뛰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대두라든지 밀 이런 게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쪽이 상승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 해외 선물의 거래를 한다고 하면 식량 같은 경우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식량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올해 지금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와서 야채값이 채소값 뭐 이런 게 굉장히 올랐는데 물론 쌀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기타 여러 가지 공산품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가가 식량뿐만 아니라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찌됐건 중국이 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국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정말 저런 정부가 다 있을까? 국민을 이렇게까지 말려 죽일 수 있을까? 굶겨 죽이는 건지 말려 죽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난리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정말 공산주의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가정에 올해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점 잘 극복하시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그 후유증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잘 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중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또 그 불가사의한 점 어떻게 저것을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로 인해서 곡물값이 상승을 하고 식량난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